칼 융 하면 정말 유명한 심리학자죠. 그런데 그에게 아주 비밀스러운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. 바로 붉은 책인데요. 이게 얼마나 개인적인 내용이었으면 수십 년 동안이나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까요? 근데 더 놀라운 건 바로 이 책에 융 심리학의 모든 것, 그 핵심이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. 자, 융이 직접 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. 나는 40살에 내가 원하던 모든 걸 잃었다. 와, 정말 대단하죠? 그런데 그 뒤에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. 하지만 영혼을 잃어버렸고 그걸 다시 찾아야만 했다. 아니, 성공의 정점에서 모든 걸 가졌는데 영혼을 잃어버렸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? 바로 여기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그래서 그는 정말로 그걸 찾으러 떠납니다. 이건 그냥 멋진 비유 같은 게 아니에요. 융의 남은 인생, 그리고 우리가 아는 융의 심리학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거대한 탐험의 진짜 시작이었던 거죠.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자기 자신의 무의식이었습니다. 근데 여러분, 이게 그냥 명상 같은 게 아니었어요. 밖으로 떠나는 여행이 아니라 정말 끔찍할 정도로 깊은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였거든요. 융 스스로가 이걸 무의식과의 아주 긴 대면이라고 불렀을 정도니까요. 자, 그 위험천만한 미지의 세계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. 이 경험이 어땠냐면, 융의 말을 빌리자면 너무나 이상하고 무서운 환상과 꿈들이 쏟아져 나와서 나를 산산조각 낼 것만 같았다고 합니다. 와, 상상이 가시나요? 자기가 미쳐가고 있다고 정말 진심으로 두려워했던 거예요. 이건 그냥 지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제정신을 붙들기 위한 처절한 싸움이었던 거죠. 이 타임라인에 보면 정말 놀라운 점이 하나 있어요. 융이 이 여정을 시작한 게 1913년, 기록을 마친 게 1917년인데 책이 출판된 건 무려 2009년입니다. 거의 100년 가까이 비밀에 묻혀져 있었던 거예요. 아니, 도대체 무슨 내용에 담겨 있길래 이렇게 오랫동안 숨겨야만 했을까요? 정말 미스테리하죠. 융의 여정은 이제 더 깊은 곳으로 향합니다. 바로 그가 개인적인 지옥이라고 불렀던 곳으로요.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옥은 뭐 불타는 유황불이 있는 그런 종교적인 곳이 아니에요. 이건 철저하게 심리적인 공간,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그런 곳을 말하는 겁니다. 그 깊고 어두운 심연에서 그는 과연 뭘 발견했을까요? 학자인 소누 샴다사니가 이걸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줬어요. 당신의 지옥은 당신이 항상 저주하면서 발로 뻥 차버렸던, 당신의 성소에서 내쫓았던 모든 것들로 만들어진다. 그러니까 내가 보기 싫어서, 인정하기 싫어서 외면했던 내 안의 모든 것들, 바로 그게 나의 지옥을 만든다는 거죠. 융 자신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. 지옥이란 당신이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모든 걸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해야만 할 때다. 와, 정말 끔찍하지 않나요? 내가 믿고 있던 가치관, 나의 모든 신념이 완전히 뒤집히는 그런 상태. 그게 바로 융이 경험한 지옥이었던 겁니다. 그럼 그 지옥에는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? 정말 기이한 존재들이 많았어요.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나 살로메 같은 인물도 있었고, 목매달린 남자, 서로 뒤엉킨 사람들, 심지어 태양을 가리는 거대한 뱀들까지. 이건 그냥 융이 상상해낸 게 아니에요. 이 존재들은 정말 생생하게 융에게 말을 걸고 영향을 미치는 살아있는 실체였다고 합니다. 자, 그런데 이렇게 끔찍하기만 한 지옥으로의 여행이 그냥 고통으로만 끝났을까요? 아니요, 절대 아니었습니다. 바로 이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융은 엄청난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. 정신에 숨겨진 언어, 심리학의 역사를 바꿀 바로 그 보물을요. 그게 과연 뭐였을까요? 그 보물은 바로 정신적 실제라는 개념이었습니다. 이게 뭐냐면 융이 만났던 그 기이한 존재들 있잖아요. 살로메나 엘리야 같은, 그들이 융한테 이렇게 말했대요. 우리는 그냥 상징이 아니야. 우리는 진짜로 존재하는 거야. 라고요.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? 우리의 꿈, 환상 같은 내면의 경험들이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외부 세계만큼이나 객관적이고 진짜 현실이라는, 당시로서는 정말 혁명적인 생각이었죠. 심리학자 제임스 힐먼은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. 심리학의 언어는 이미지다. 정신은 매일 현실을 창조하는데 이걸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는 바로 환상이다. 그러니까 우리 정신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미지를 만들고 환상을 만들어내는 거라는 거죠.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일 겪는 이 현실조차도 우리 정신이 만들어낸 거대한 환상일 수 있다는
정말 놀라운 통찰이에요. 이게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다르게 보게 만들어요. 보통 우리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라고 하면 뭘 떠올리죠? 내 기억, 어린 시절, 내가 맺어온 관계들, 이런 것들이잖아요. 그런데 융의 발견에 따르면 그건 사실 누구나 겪는 보편적인 경험에 가깝다는 거예요. 진짜로, 진정으로 나다운 유일무이한 경험은 바로 내 안의 영혼, 내 안의 악마, 나를 살아가게 하는 그 미지의 힘들하고 직접 만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지독하게 개인적인 여정이 대체 어떻게 융의 학문 전체 그리고 심리학계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걸까요? 이제 그 붉은 책의 유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. 여기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붉은 책은 그냥 융의 비밀 일기장 같은 게 아니었어요. 이건 그의 분석 심리학 전체를 만들기 위한 원자재였습니다. 우리가 아는 융의 그 유명한 개념들 있죠. 원형이라던가 집단 무의식 같은 것들. 그 모든 게 바로 이 지옥 같은 경험 속에서 캐낸 원석들이었던 거예요. 제임스 빌링턴이라는 학자가 딱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. 융이 나중에 말한 모든 것은 무의식과의 대면에서 비롯되었다. 네, 바로 이겁니다. 붉은 책이 융의 모든 학문의 심장이고 출발점이었다는 거죠. 그의 모든 위대한 이론은 바로 그 끔찍했던 내면으로의 여정에서 건져올린 결과물이었던 겁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 융의 이 여정은 우리에게 이런 걸 시사하는 것 같아요.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건 어쩌면 밝고 좋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의 내면에 있는 그 지옥 속에 있는 건 아닐까요? 만약 우리가 그 어둠 속으로 스스로 내려갈 용기를 낸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?